정토회 통일의병은 정토회에서 정회원이 된 사람, 내가 부처가 되겠다고 원을 세운 사람에 한해서만 통일의병을 모집합니다. 평화재단에서는 누구든지 내가 통일의 역군이 되겠다 하면 통일의병을 다 입학을 시키는데 정토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토회는 수행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수행자 중에서 의병을 모집하는 거지 수행자가 아닌 사람 중에서는 의병을 모집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정토회 이런 이름이 붙으려면 나는 수행자다 이게 붙어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나 통일에 나도 기하겠습니다 이런다고 정토에서는 통일의병이 되는 게 아니다. 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부처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원을 세운 사람을 정토에서는 발심행자다.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냈다. 그래서 발심행자다 해서 봤습니다. 이 발심행자부터 정회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토회의 정규 멤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정토회 그냥 일반 회원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보시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수행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지 맘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정회원이 됐다 하는 것은 나는 부처가 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길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안 하면 너 왜 수행 안 하니? 보시 안 하면 너 왜 보시 안 하니? 봉사 안 하면 너 왜 봉사 안 하니?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 중에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의병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병이 뭐냐? 의병이라는 건 역사 속에서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책임이 아닌데도 나서가지고 나라를 구하겠다는 사람을 의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야. 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월급도 주고 지위도 주고 무기도 주고 훈련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데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사람 힘만으로 나라를 못 지켜. 그래서 나라를 빼앗길 정도가 되면 자기한테 아무 책임이 없는 평소에 일반 백성들이 선비거나 농민이거나 어부거나 뭐 사냥꾼이거나 일반인들이 천년 전문 지식도 없고 훈련받은 바도 없고 무슨 지위도 없고 또 정부로부터 무슨 임명을 받은 바도 없고 그런데 자기 밥 먹고 자기 돈 내가 자기 옷 입고 자기가 돈 주고 무기 사가 이렇게 해서 자기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의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의병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의병이다 이 말 속에는. 그러니까 관군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이유는 위기에 목숨을 걸고 싸우라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위기에 처하면 목숨 걸고 싸우는 게 아니라 총칼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런데 의병이라는 거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위기 시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 이걸 우리가 의병이라고 한다. 의병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언제예요? 임진왜란 때 싸웠던 사람들. 특히 스님들마저도 나서서 싸웠다. 승병이다. 그러죠. 남한 산성이나 북한 산성은 누가 지킨지 알아요? 승병이 다 지키고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의병이 유명한 것은
한 말에 명성황후 시해가 되자 을미의병이 일어났고, 군대가 해산이 되자 정미의병이 일어나서 나라가 기울어지는 나라를 잃지 않으려고 투쟁한 게 의병이고, 그 중에 일부가 나라를 잃자마자 바로 나라 밖으로 나가서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나라 안에서 의병으로 싸웠고, 나라를 잃어버리자 나라 밖으로 나가가지고 독립군으로 싸운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말한다. 근데 이 의병의 역사를 돌아보면 제일 먼저 시작된 의병은 바로 다물군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선 나라가 결국은 지도자의 어떤 이런 무능으로 인해서 결국 중국의 한나라 무제의 침공을 받고 일부 영토, 소위 요서 지역을 잃었다, 이런 얘기. 그래서 한나라는 우리 영토에다가 4개의 군, 4군을 설치했다. 이것을 한사군이라고 그러죠. 이때 고조선이 멸망을 하자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력이 없었다. 그때 물론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부여는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러자 다물군이라고 하는, 즉 잃어버린 조선의 옛 영토를 되찾겠다, 되물리겠다. 그래서 다물이다,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이에서 한사군의 한나라 군대의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침공을 막아내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뺏긴 사군마저 되찾겠다고 기나긴 투쟁을 했다. 그 다물군의 일원으로 참여했던 주몽이 결국 왕으로 추대돼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다 이거야. 고구려는 처음부터 역사의식을 가지고 잃어버린 옛 땅을 되찾겠다, 이런 의병 집단에 의해서 형성된 국가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라서 이렇게 왕위를 계승한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런 의병들이 모여서 새로운 나라를 세운 거다. 그래서 고구려는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런 건국 이념이 있기 때문에 수나라나 당나라의 그 막강한 공격도 막아낸 그런 저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00년 전에 나라를 일본에 빼앗기고 36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남북이 분단이 돼서 또 6.25 전쟁까지 겪으면서 서로 간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 우리를 분단시켰던 소위 냉전체제가 이미 해체된 지가 30여 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도 그 해체 와중에 독일도 통일이 되고 베트남도 통일이 됐는데 우리만 아직도 그 분단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이 분단체제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에게 불행인데, 우리는 그러한 분단체제 하에서도 피땀 흘려 일을 해가지고 소위 산업화에 성공을 하고, 또 피투성이가 되면서 독재와 싸워서 민주화를 이렇게 해서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빈공국이고 독재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민주화된 국가로 이렇게 발돋움한 둘도 없는 나라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다 할 정도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분단체제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정한 위에, 즉 머리 위에 성사기식이다, 이런 얘기요. 이런 상태로 우리가 지금까지 발전해 왔다.
좋게 말하면 큰 고통 속에서도 발전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을 이루지 못함으로 해서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런 얘기. 여기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우리의 성장 동력이 다 소진이 됐다. 더 이상 성장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2만 불을 넘어서서 보통 나라들이 7, 8년이면 3만 불로 넘어가는데 우리는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3만 불의 턱걸이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3만 불을 못 넘어간다. 그 이유는 이 분단이 갖는 한계다 이런 얘기. 분단 가운데서도 발전했는 기적을 만들었는데 결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한계는 역시 분단 때문이다 이런 얘기. 그런 데서 우리가 더 발전을 하려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다.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경제가 성장했지만은 즉 그런 좋은 점 위에 아직도 큰 문제가 있다면 빈부격차가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빈부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인 불만과 불안이 커지죠. 우리는 민주화를 굉장히 많이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공정이 굉장히 사회 곳곳에 심합니다. 즉 아직도 갑질하는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민주화를 더 심화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상당히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이 불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남북이 상호 협력하는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성공적인 국가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게 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지옥이다, 헬조선이다 라고 할 만큼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그러면 발전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발전했다 하는 긍정 위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매우 많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불안정성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항구적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 지키기를 우리가 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두 번째가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물꼬를 터나가야 된다. 통일의 희망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 과제인데 우리 헌법에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두 가지를 명기하고 있는데 아주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거를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지적을 못하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이 한 문장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러고 요 근래에 와서 우리가 계승해야 할 두 가지는 명시해 놨습니다. 하나는 3.1 독립운동 정신이고 하나는 4.19 이념이에요. 불의 한간 4.19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3.1 독립운동 정신, 독립운동과 이 4.19 불의 한간 4.19 민주정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계승해야 할 걸로. 그래서 독립운동을 계승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하고 이 민주 이념을 계승해서는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헌법에 딱 명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과제는 바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것.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해나가는 것. 통일지상주의가 아니고 전쟁을 해도 통일하지 않은 통일지상주의가 아니고 평화만 오면 통일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평화주의도 아니고 평화적으로 통일한다. 과정도 평화롭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 평화로워야 하고
또 통일된 이후 우리 사회도 평화로워야 한다. 이러한 평화와 통일이 우리 국가 목표의 2대 목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통령이 다 헌법에 손을 얹고 이 헌법을 지키겠다고 명사하기 때문에 나라를 평화와 통일로 이끌어 가야 그게 대통령의 책임과 국회의원들의 책임이지, 정치인들이 나라를 전쟁의 위험으로 빠뜨리거나 분단 상태를 고초화시키면 그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르러서 한국은 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에서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 현재 돼버렸습니다. 지구상에서 2대 분쟁 지역이 어디냐? 중동과 한반도인데, 중동보다도 지금 한반도가 전쟁이 일어날 위험이 더 높은 지역으로 현재 점쳐지고 있다. 이런 얘기요.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고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미국은 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납 못하겠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군사적 공격이라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북한도 그 맞대응해서 우리도 공격을 마다하지 않겠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지금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반도에 전쟁이 지금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 미국은 전쟁을 늘 해온 나라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로도 한국에서 한국전쟁 했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전쟁 했죠. 중동에서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죠. 요 근래 와서도 아프간 침공 전쟁 했죠. 이라크 전쟁 했죠. 리비아 전쟁 하죠. 요즘 또 시리아 전쟁하죠. 전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이 그래 낯설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그 모든 전쟁이 미국 영토 안에서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고 저 멀리 밖에 가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전쟁을 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 상원 외교위에서 한국 한반도에 만약 군사적인 작전이 시작이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인명피해가 예상됩니까? 그건 잘 모르지만은 몇만 명에서 몇십만 정도 인명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상원 외교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래 봐야 한국 사람이지 않냐고. 자기들 아니지 않냐고. 일부에서는 트럼프도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지만은 그 미국에서는 능히, 미국에만 여러분들이 산다면 능히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신문 보면 시리아 난민이 수십만 명이 생겨가 지금 유럽을 떠돌고 아이들이 모래사장에 파묻혀 있고 보트 비플이 어때요? 침몰을 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거 매일 뉴스 봐야 안 봐요? 보면서 가슴 아파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능히 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걸 하나 하지만 우리는 지금 70년 가까이 전쟁이 없었고 미국은 일상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또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실제로 전쟁은 안 해도 늘 주민들하고 전쟁을 오늘이라도 할 것처럼 훈련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거기는 전 군인의 간부와 북한 군인은 전부 간부고 북한 인민의 전 인민의 뭐다? 무장화. 전 인민이 다 군인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길거리에 뭐 환영할 때도 우리 군대보다 더 잘하잖아. 그죠? 탁 줄 서가. 아까 여러분들은 보면 호합 지졸이잖아. 그런데 북한은 일반 주민도 탁 질서정연하게 하는 이유는 전 인민을 군사훈련 시키듯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고 있는. 왜 그럴까? 세계 최강국의 미국과 대적에서 싸우려면 전 인민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훈련받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뭐 트럼프가 북한 없애버리겠다고 그러고 김정은이도 거기에 맞대응해서 미국에다가 불세례를 내리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학교 다니는 대학생들이 어때요? 군대 입대하겠다고 줄을 서서 나오잖아요. 물론 거기는 뭐 원치 않는데 분위기 따라 하는 애도 있겠지만 그게 북한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국가, 지구상에서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도록 가장 준비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다? 북한이다. 이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은 실제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그냥 말싸움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부딪히면 미국은 뭐 사람 좀 죽고 돈 좀 손해 보는 거고, 북한은 어때요? 없는 살림에 뭐 부서져 봐야 그게 그만이다. 이런 이판 사판이다. 이렇게 덤디지만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거야. 지난 5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는데 이걸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가 없잖아요. 또 원자력 발전소가 20몇 개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라도 폭파하게 되면 피해가 엄청나다. 또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 등 이런 전자산업 등 첨단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폭격을 받다가 다 부서지면 이거 회복하는 동안에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가 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까짓거 뭐 전쟁하지 뭐 이런 분위기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우리가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의 희망도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막아야 될 입장에 놓인다. 이거는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전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긴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이다. 손실만 있지 이익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이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이 분위기에서 전 국민이 전쟁 방식은 안 된다. 여를 지지하든 야를 지지할 수도 있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사드 배치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고 그건 개인이 하더라도 이 갈등을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자 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원치 않는다. 이거를 미국 등 세계 만방에 그리고 북한에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북한이 침공한다면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상대가 침공한다면 목숨 걸고 막아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미국이 호언하듯이 선제 공격을 우리가 해서 전쟁을 유발시키는 것은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미국이 정말 우리를 우방으로 생각한다면, 즉 한미 간의 동맹이라면 상대의 안전을 담보해 줘야 그게 동맹이지. 적어의 이익만 생각하고 우리의 막대한 손해를 외면한다면 그건 속국을 다루는 길이지 한미 간의 동맹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 간의 정말 견고한 동맹이라면 우리는 미국에게 말해야 된다. 우리에게 심각한 위해가 되는 전쟁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려는 하는 것은 제고해야 된다. 평화적으로 풀어야 된다. 새 정부 들어와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비교적 확고한 편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게 한국이 안 된다고 안 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게 문제. 그래서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한국이 반대한다면 그러면 한국은 제외하고 미국에서 바로 북쪽에다가 공격을 하겠다. 알려주지도 않고가 아니라 통보하고 그냥 공격을 하겠다. 이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 말려들게 된다.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 왔는데 여러분들 좀 비굴하리만큼 아양을 떨고 잘했죠. 막 대통령이 원래 마중도 안 나갑니다. 대통령은 외무장관이 마중 나가고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면 환영하는 게 이게 일반 예의예요. 그런데 미군 부대까지 가가지고 어때요? 기다려가 환대를 하고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미국을 달래가지고 뭐는 안 하도록 군사적인 행동은 안 하도록 그다음 뭐 또 줬겠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팔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도 구매해주고 뭐 한미 FTA도 재협상 허용해주고 그저 원하는 대로 다 지금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 평가가 나쁠 수도 있어요. 트럼프의 협박 공갈에 놀아나가지고 다 내줬다. 팬티까지 벗어가 다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는 막 욕을 하죠. 제 동족을 적대하면서 미제국주의자한테는 온갖 아양을 떨었다. 그러면서 무슨 대화하자 그러냐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은 한국 정부로서는 지금 처지가 이렇게라도 전쟁은 막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북한을 막 공격하겠다 그러고 한국 반대하면 우리 그냥 혼자 하겠다 그러고 이런 말 할까봐 조마조마했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갔어요. 사탕을 먼저 입에 물려가 일단은 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뭐 트럼프 와서 별 얘기 없는 거 보니까 코리아 배싱 안 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쟁 위험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건 한국에 왔을 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요거 달래는데 돈이 수조 원이 든 거예요. 아시겠어요? 요 말, 여기서 말하지 마라. 요거 하는데. 트럼프가 세긴 세요. 그렇게 해서 겨우 한국에서 국회에서 뭐 북한 욕 좀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막 공격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막 휴전선에 와가 서울에 와가 막 그런 소리 하면 북한을 또 자극하잖아요. 그 말 안 하고 가게 하는 정도로 그건 성공적으로 그래도 겨우 해냈다. 이런 거지. 이게 무슨 전쟁의 위험이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입을 다물고 대신에 그동안에 조용하던 국방장관이 어때요?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다. 트럼프도 한국에 안 오고 일본에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바다에서 육지에서 공중에서 우주에서 세계 최강의 막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어떤 나라든지 어떤 지도자든지 미국에 덤비면 저항을 하면 용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호언장담을 한 거예요. 일본에서. 그는 일본에서는 왜 그랬을까? 북한이 일본을 만약에 반격을 한다면 그건 용납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일본 사람을 위해서 얘기하고 한국에 와서는 한국 정부가 그렇게 북한의 자극적인 얘기 좀 하지 마라 하니까 그러면 무기 좀 팔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 말 안 하는 대신에 트위터로 보내가 내 무기 많이 팔았다 알지? 이렇게 미국 사람들한테 국내 정치용 좀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털 것만큼도 해결된 게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평창 올림픽이 있으니까 지금 프랑스하고 독일은 지금 선수단을 보낼지 말지 확정을 안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분이 보장이 안 된다고. 러시아도 아직도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국제사회가 볼 때는 이게 무슨 일이 생길지 100% 장담을 못한다. 그러면 잘하면 2월 달까지는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3월이 되면 다시 한미 간의 공격형 훈련, 즉 참수작전이라 하는 이런 훈련을 한미 간에 하게 되면 다시 북한에서는 또 핵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러면 한반도에 또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까지는 기도도 하고 의사표현을 해서 트럼프 왔다고 막 올 때만 잠깐 뭐 왁함지되고 지나가면 가만히 있고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한국 사람들은 뭐 전쟁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별로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만은 안 된다 하는 의사를 확실하게 연말까지 표현하고, 이제 1월에 가서는 특별한 일 없으면 2월이 바로 임박해서 올림픽이 있으니까 설마 아무리 미국이 그렇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제 평화의 제재는 올림픽을 그렇게 파토내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이제 그 사이에 11월, 12월, 1월, 2월 사이에 만약에 북미 간에 지금 12월쯤 대화가 지금 진행이 되는, 주선하는 몇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성사된다면 이제 우리가 한미 간에 3월에 가서 군사훈련을 약간 축소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공격형 훈련을 조금 축소를 하게 되면 북한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을 조금 유예하게 되면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3월에 가서 이것이 다시 에스컬레이트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판단 하에서 우리 정토에서는, 우리 한국에서 이런 위험에 대비해서 미리 4, 5년 전부터 준비한 단체는 뭐밖에 없다? 정토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진짜 위기가 왔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가장 조직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전쟁은 안 된다 하는 평화, 우리는 무슨 전쟁하는 군인이 아니잖아. 뭐를 지키는 군인이다? 평화를 지키는 군인이잖아. 평화를 지켜내는데 우리가 모범을 보여줘야 된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평소에 수행만 하더니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정말 위기에 처하니까 어때요? 역시 정토구나. 이렇게 돼야 된다. 딱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정토에는 물불 안 가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정토에는 평소에 뭐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욕 좀 하다가 딱 위기에 처하면 정토회가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한반도 평화 문제는 현재 나서는 단체가, 이 트럼프 왔을 때 나서는 단체가 누구예요? 민중단체. 그 민중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반트럼프, 반전쟁 데모를 해서 신문에 늘 보셨죠. 그러니까 한쪽은 또 태극기 부대는 뭐 한다? 친트럼프하고 하나는 또 반트럼프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친트럼프, 반트럼프는 너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전쟁 방식은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의병을 만든 이유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평화 집회에 사람이 몇천 명 참가하기는 국내 문제 이슈를 갖고 하는 몇십만 명 모으기가 보다 힘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 무슨 뭐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리자 이러면 그 이해 당사자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그 다음에 뭐 원자력 발전을 어떻게 하자 해도 요 원자력 발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관계가 많고, 모든 것에는 다 국내 이슈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막 벌떼처럼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라는 것은 너무 막연하잖아요. 자기들 직접 이해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 전쟁에 나면 모든 국민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자꾸 외면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내려다보듯이 이런 현안에 빠져 있는 국민들을 우리가 어리석다고 나무래기 전에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나라 지키기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태극기를 들고 나라 지키기 운동을 해야 돼요. 태극기 부대로 오해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데서 우리가 의병이 조직됐고, 첫째는 위기를 극복하자. 이게 이제 첫째고,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것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다, 지키자 이거라면, 이 우리의 성장 동력이 소진된 현재 한국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길이다. 이 남북한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게 유일한 길이다. 물론 다른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 인류가 다 열려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건데, 이건 쉽지도 않지만은
이거는 다 전 세계와 같이 경쟁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만이 뚫고 나갈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길이 있다면 이건 통일이에요. 즉 북한 개발.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다른 하나의 이 길은 우리를 한 1, 20년 더 먹고 살 투자처를 마련해 준다.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남쪽에 지금 사양 산업이 되어가고 있는 중소기업이 결합을 하면 북한은 다시 세계의 공장도 될 수가 있다. 북한의 노동력과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한다면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마련할 수가 있다. 그래야 청년들의 일자리도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것이 가로막혀 있는 것은 바로 이 한반도의 지금 위기 국면이 이런 우리의 희망의 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선 위기를 막아내고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정부가 이런 건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 하면 전 정부처럼 안 하면 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지금처럼 하면 부족한 힘을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의병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의병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알고 늘 자기 수행을 하는 수행자의 본분을 잃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나는 괴로움이 없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이 길을 가야 돼. 뭘 하든 농사를 짓든 빨래를 하든 결혼 생활하든 혼자 살든 의병 활동을 하든 어떤 상황에도 절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이게 수행자입니다. 그런 전제 위에 그런 바탕 위에 우리는 환경운동도 하고 통일운동도 하고 평화운동도 하는 거예요. 성질을 빠락빠락 내가지고 통일운동하면 안 된다. 수행자로서 의병운동을 하는 거지 수행자 아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걸 꼭 잊지 않고 기억을 하셔서 항상 정토회원이라면 수행이 바탕입니다. 아시겠죠? 매일 정진하는 걸 잃으면 안 되고 그러나 내 혼자만 정진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 즉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된다. 이게 이제 대승 수행자다. 내가 괴롭지 않는 삶을 산다. 이건 소승 수행자고 이웃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 이제 대승 수행자가 된다. 그런 통일의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매주 서울, 대도시만, 부산, 수도권은 인천 따로 안 하고 서울 한 군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대구 경북 지역은 대구서 이제 부산 울산은 울산하고 부산에서 그 다음에 전라도는 광주에서 충청도는 대전에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우리가 평화의 촛불을 밝히는 전쟁 반대 평화 실현의 촛불을 밝히는 그런 행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의병은 의무로 참여합니다. 이거 참여 안 하면 뭐가 된다? 탈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의병이 아닌 우리 정토회원은 참가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또 천일결사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 3번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총 6번 중에 3번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병은 의무예요. 의병은 참여 안 하면 나중에 의병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집 명령을 내리는데도 안 오기 때문에 의병은 의무사항이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의 안 하시면 가서 의병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이따 임명장을 반환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이제 11월 5일 날 시작하고 각 지역별로 6번 모임을 갖고 12월 23일 날은 다시 서울에 한번 모여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 오심도 축하하면서 우리가 세계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 대회를 하려고 그래요. 세계 평화 대회를 하려고 그런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하려는 게 아니고 정토회가 있는 전 세계에서 어때요?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뉴욕에서도 하고 워싱턴 DC에도 하고 LA에서도 하고 시드니에서도 하고 예를 들면 방콕에서도 하고 파리에서도 하고 런던에서도 하고 베를린에서도 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 한반도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연말에 기해서 추운데 덜덜덜 떨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평화를 원하느냐 이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의병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자원입대한 사람들이다. 알았죠? 자기 처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그러지 말고 딱 자기 입장을 알아가지고 아 내가 이 평화를 지키는 군인이구나. 이제 어제 우리 저기 지난 할 때 우리 누구였더라? 그 우리 의병 한 분이 아들아, 너는 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고 엄마는 피켓을 가지고 나라를 지킨다. 누가 가르쳐 줬지? 지가 아이디어 냈는가? 내가 들어도 감동적이더라. 그러니까 피켓만 들고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거 아니라 전방에서는 뭘 들고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우리는 후방에서 피켓을 쥐고 나라를 지키고 스님은 목탁을 쥐고 나라를 지키고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법당에서는 목탁을 쥐고 나라를 지키고 길거리에 나와서는 촛불과 피켓을 들고 나라를 지키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면 이 위기만 전쟁 위기만 극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 위기를 극복하면 평화 실현이 굉장히 용이해집니다. 트럼프의 나쁜 점은 전쟁하자는 거고 좋은 점은 이 문제 해결하자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테이블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해결 방식이 이제 평화적으로 전쟁 방식으로 두 가지 있는데 평화적인 것보다는 군사적인 것을 선호하는데 우리가 군사적인 방식으로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면 결국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풀게 된다. 그래서 전쟁의 위험이 높아진 반면에 평화 실현도 즉 협상 실현도 기회가 높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쟁의 위험은 낮추고 협상의 기회는 높인다면 어쩌면 한국전쟁 이후에 지금 65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것을 이 올해 내한 트럼프 시대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도 있겠죠. 트럼프한테 우리가 노벨 평화상을 줘야 안 될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뭐 힘으로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정성을 해야 됩니다. 알았죠? 천지 기운이 운세가 바뀌어가지고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영험이 있다는데 어디 가서 기도했다? 황용사 탑에 가서도 기도하고 사천왕사 가서 기도하죠. 스님 평소에 그런 거 남한테 부탁 잘 안 하는데 급하기는 지금 급해졌나 봐. 그지? 스님도 막 부탁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위기가 그만큼 심화됐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후손들이 살 나라고 여러분들이 살 나라니까 조금 개인이 바쁘고 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전쟁 난 뒤에 여러분들이 겪을 고통의 1,000분의 0.1%예요. 1,000분의 1만 여기 지금 보태면 전쟁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게 현명하지. 일어난 뒤에 이렇게 후회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태하게 이걸 보지 말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관점에서 보고 함께 힘을 합합시다. 감사합니다.